네, 이처럼 서울의 다세대 주택, 네, 그중에서도 이 2015년 8월 26일 이후부터 2018년 1월에 건립된 주택은 이 건축법과 또 소방시설법에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어서 이 스프링클러 점검이 더 중요합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고자 도봉 지역의 다세대 주택을 직접 점검한 도봉소방서 오현 검사지도팀장과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도봉소방서 검사지도 팀장 오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스프링클러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좀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의 소방 시설인 이 스프링클러는 이 주민 대다수가 이 지역의 소방서가 관리하는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건물의 간이 스프링클러는 소방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이긴 한데 소방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소방법에 따라서 설치된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가 있는 경우는 자체 점검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 스스로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서 소방서에 신고하고 그 건물 규모에 따라서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네. 앞서 기사에서도 보면은 이 도봉소방서에서 지난해 4개월간 이 도시형 생활주택인 다세대 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실태를 조사했다는데 직접 이렇게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방법에 따라서 건물 신축 허가권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물 허가나 사용 승인 등을 할 때 관할 소방서장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이 법령에 맞게 설계가 되었는지, 그다음에 또 설치도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건데요. 각 소방서에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서울시 건축물 심의 기준이 개정되고 소방법이 변경되는 시점에 제가 그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지어지는 이런 건물들을 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에 지금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은 소방 안전관리자가 없는 이런 건물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가지고 대상을 파악해 본 다음에 서장님께 보고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를 조사했던 겁니다. 네, 직접 이 현장에서 스프링클러를 점검하고 또 미작동 시설을 발견했을 때 이 관리 기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지하셨는데 이 서울시 전체 점검 대상 주택이 2,000개 동이 좀 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현장 식사 중에 만난 입주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관리자가 없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리비 부과 이런 것 등의 다세대 주택 특성상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가지고 자체적인 관리가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행인 점은 2018년 1월 달에 저희 소방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서울에 이런 건물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사각지대에 놓인 건물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서울시 건축물 심의 기준에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규정한 거는 시민 안전을 위한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정을 마련해서 해당 건물에 설치된 간이 스프링클러를 시간이 흘러도 고장 우려가 없는 상수도 직결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교체를 해줬으면 하고 그 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합니다. 네, 이런 다세대 주택에 만약 불이 날 경우에 이 실제 스프링클러가 이 화재 대응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는지, 네, 그리고 이 소방서가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화재 초기에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하고 같다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직접 조작을 해야 되는 소화기하고 달리 간이 스프링클러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소화 설비입니다. 계속 물이 공급되고 화재 시에 연기하고 불의 확산을 지연시키고 초기 화재에 효과적이어가지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인정했기에 기존에 있는 병원이나 의원에도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를 소급 설치 중에 있고 소방청에서는 앞으로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에도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 예고를 올해 초에 마쳤습니다. 또 건축물 관리법에서도 일부 기존 건물의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위해서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이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끝으로 이 직접 검사 지도관께서 나가셔서 현장에서 이 만나는 다세대 주택 주민들에게 좀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이 있을 듯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정상 작동되도록 그 관리를 하는 것인데요. 뭐 저희들은 언제든지 연락처도 열려 있고 하니까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소방시설에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비록 여기 설치되어 있는 간이 스프링클러가 우리 소방법에 의한 그 시설은 아니지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의 다세대 주택 내 이 스프링클러 점검이 왜 필요하고 또 보완돼야 할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봉소방서 오연 소방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